안녕하세요.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테레비 오카리뷰의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봉고 중에서도 보통 디젤이잖아요. 아니면 EV도 있었지. 하지만 이 차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이 차는 봉고3 LPG 터보입니다. LPG 터보 봉고라니, 세상에 그런 게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바로 그 자동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뭐예요? 산타페, 그랜저, 소렌토 뭐 이런 차들 먼저 떠올리실 텐데, 사실 그런 자동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포터와 봉고죠. 포터와 봉고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10위권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죠. 일단 저렴한 가격. 그런데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게게게게라는 이 사운드, 그리고 승차감, 이 디젤 엔진의 진동이 실내로 계속 전달되는 거, 그리고 디젤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도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이런 엔진을 이젠 LPG로 바꾼다고 합니다. LPG는 여러 가지로 좋죠. 정숙하죠. 승차감 좋죠. 냄새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기존에도 LPG가 없었던 건 아닌데 기존 봉고 LPG는 사실 파워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LPG는 그냥 LPG가 아닙니다. LPDI 터보라고 해서 가솔린 엔진도 직분사라고 해서 GDI 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차는 LPG지만 직분사 엔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LPG 엔진이 이렇게 발전해서 정말 꿈에 그리던 엔진, LPG면서 파워도 세고 터보 차저도 붙이고 그만큼 내구성도 좋은 자동차, 거기다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만든다는 것이 바로 LPDI인데요. 봉고 LPDI 정말 그렇게 훌륭한 엔진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아쉬운 점도 조금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포터, 봉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가 많고 LPDI도 정말 관심이 많은 엔진인데, 그런데 그동안 사실 리뷰는 없었죠. 이 차를 리뷰한 사람 없지 않나? 우리가 처음 아닌가요? 지금 오렌지 테레비가 첫 번째 리뷰입니다. LPG 관련 정보는 무조건 오렌지 테레비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채널이 아닌가. 이제 곧 10만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가자! 자, 그러면 이 차의 외관을 살펴봤을 때 정말 새롭나? 달라진 부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없죠. 기아 배지 바꾼 건 진짜 잘 바꿨는데 트럭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멋지네요. 외관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뭐 특별한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 적재함이 요거 검정, 요 검정으로 되고 조금 감촉이 좋아졌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그리고 요거 순정품입니다. 기아에서 순정으로 제공하는 상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이 안에 이렇게 울룩불룩한 거 이거 도장돼 있잖아요. 그거 까지면 바로 녹습니다. 이 차를 적어도 10년 이상 탄다고 하면 그럼 이거 상판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제조사가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아에서는 이걸 28만원짜리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발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닫았을 땐 조금 낫긴 해. 요거 어느샌가 조금 나아지긴 했네요. 뒤에 보면 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뒤에서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게 되면 아래쪽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하는 아래쪽의 스티프너입니다. 뒤쪽에서 파고들게 되면 자동차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그 윗부분을 치기 때문에 승객이 더 많이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드 방지하는 이런 프레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전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만든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네요. 어휴, 야, 이렇게 넓어. 여기서 캠핑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뒷좌석 트럭을 보여주고요. 봉고는 뒤쪽에 짐을 많이 실는다,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트럭 베드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 이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이렇게까지 흔들린다고? 이게 승차감을 좋게 하다 보니까 뒤가 트럭이 비어 있을 때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원래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LPG 차는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죠. 대신에 여기에 가스통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봉고는 여기 스페어 타이어가 2개가 있어요. 왜 2개가 있냐면 이 차에는 타이어 2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5인치 타이어, 13인치 타이어 이렇게 2개를 나란히 쌓아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둘 다 안 되고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니까 타이어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는 타이어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타이어가 터지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
발생하진 않으니까 교체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죠. 왜 두 가지 타이어를 쓰냐고, 그게 또 포토와 봉고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지금 13인치 휠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작잖아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작은 타이어 거의 못 보셨을걸. 가장 저렴한 타이어를 한 개 놓으면 당연히 적재량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두 개를 연달아서 만든 복륜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복륜 타이어를 쓰면은 당연히 하나가 터져도 어느 정도 주행 가능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짐을 실었을 때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만약에 이런 복륜 타이어를 쓰지 않으면 1톤을 실으려면 타이어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타이어가 커지면 그만큼 트럭 베드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타이어를 4개를 뒤쪽에다 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짐의 무게도 좀 더 넣을 수 있고 타이어도 더 저렴한 걸 낄 수 있고 동시에 이 베드의 높이도 낮출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포토와 봉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앞쪽에는 어쨌든 조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륜을 할 수가 없었고, 앞쪽에는 대신에 이렇게 조금 더 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맨날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에만 들어있는 건 바로 LPDI 엔진이죠. LPDI 엔진은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전시되어 있는 건 많이 봤지만 실제로 자동차에 장착된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고 여기에 보면 이 안에 보이는 게 바로 LPDI 엔진이에요. 보통 이렇게 열면 디젤 냄새가 확 풍기기 마련인데 지금 그렇지 않네요. LPDI 엔진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친환경이다, 훨씬 더 냄새가 적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볼까요? 건 상태에서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 시동 걸려 있지만 이렇게 뒷좌석에 시트만 덮어버리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호흡을 잘했지? 엔진이 바로 있으면 여기 당연히 진동 있고 소음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조수석에 앉아서도 진동을 느낄 수가 없고요. 다만 소리가 나는 곳은 이쪽이네요. 이쪽에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저기 변속기와 엔진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리가 아예 흡음이 없어서 그냥 들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촉매가 지나가는데 아주 예쁜 촉매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차가 가속될 때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여기서 돌기 때문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도는 모습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차의 레이아웃을 따지고 보면 운전석이 여기 있잖아요. 엔진은 운전석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엔진이 있죠. 그리고 뒤쪽 바퀴가 굴러갑니다. 이런 레이아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MR 방식이라고 합니다. 미드십 후륜 자동차예요. 굉장히 퍼포먼스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드리프트 머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실내를 리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왜냐면 이건 너무 전문가의 차야. 여러분들은 다 타보신 거야. 안 타본 사람이 없을 정도의 자동차인데 혹시라도 안 타보신 분이 계실까봐 실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터는 당연히 킹캡, 더블캡, 노말캡 이렇게 세 가지의 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캡은 뭐냐면 1열 있고 2열 있다. 요 작은 차에 6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캡을 더블캡이라고 해요. 킹캡은 이렇게 좌석이 있고 뒷좌석에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킹캡이 아니면 짐칸은 이렇게 넓지만 개인적인 가방 같은 거 놓을 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킹캡이 봉고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캡 방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외관에서 살펴봤을 때 이 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문을 닫아보면 이렇게 문이 잘 닫혀요. 근데 저쪽 문도 한번 닫아볼래요? 안 닫히죠? 이게 도어가 압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공기가 밀폐되는데, 보통의 승용차 같으면 당연히 도어를 닫을 때 고막을 손상시켜도 안 되고 문이 잘 안 닫혀도 안 되니까 여기 어디 바람 빠지는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보통의 트렁크 안쪽 범퍼 붙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기가 빠져나오는 그런 플랩이 있어요. 플랩이 열려서 공기가 빠졌다가 닫혔다가 이런 플랩이 있는데 이 봉고에는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승용차하고 비교하면 디테일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드 브레이크, 옛날 사이드 브레이크 아직도 가고 있고요.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타고 내릴 때 내가 타야 되는 부분은 여기인데 발 디디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타라는 얘기야? 이렇게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봉고 운전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팔다리가 너무 힘들어. 자,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면요, 여기서도 만만치 않은 게 똑바로 앉으면 앞쪽에 있는 요 선바이저가 내 눈높이보다 낮아. 이게 눈높이니까 요 위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운전해야 돼. 핸들은 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는 왜 무릎이 여기 닿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둥은 또 왜 있어요? 가운데에 기둥이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가 있고 가속 페달은 더 오른쪽에 있어요.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승용차랑 포터를 같이 옮겨 타시는 분들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헷갈릴 만한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포터는 대충 오른쪽에 여길 밟아야 브레이크야. 근데 승용차로 옮겨가면 오른쪽에 여길 밟으면 가속 페달이거든요. 포터에 너무 익숙해지면 승용차를 탔을 때 페달 오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면에서 이거는 운전자를 위한 차는 아니다. 이건 정말로 화물을 위한 차고 운전자를 마치 이 자동차의 부품처럼 사용하는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에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이렇게까지 그나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화물차 생각해보면 없어요. 이게 거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은 겨우 1,9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900만 원대에서 출발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사실 토를 달기 좀 어렵죠. 지금 디젤하고 비교했을 때 디젤 가격이 1,60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디젤하고 비교해도 한 300만 원 정도 더 비싼 겁니다. 상당히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1,900만 원대면 지금 나와 있는 자동차 중에는 아반떼 깡통 모델과 비슷한 정도의 가격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 차는 전동식 사이드 미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야? 무엇보다 자동 변속기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봉고는 기존에도 LPG 모델이 있었는데 그건 수동이었어요. LPG 자동은 지금 처음 들어온 거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 뭐냐면 차로 이탈 경보 기능이 있는데 사실 방지 기능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긴급 제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트럭 사고 정말 많은데 긴급 제동 기능 같은 것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다행인 건 에어백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에어백이 옵션이었어요. 이제는 이 조수석 에어백까지 기본으로 들어온다. 큰 장점이죠. 조수석 에어백이 들어오면서 여기 수납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수납 공간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수납 공간 뭐 작진 않으니까 이거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암레스트 같이 이런 수납 공간을 넣게 되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고 음료수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아주 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런 거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건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센터는 여기쯤이잖아. 근데 센터가 아니고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는 왼쪽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뭐 계기판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계기판이 여기 있는데 계기판하고 약간 오버랩 됩니다. 자, 버튼 시동인데요. 버튼 시동 이렇게 딱 니로 EV 같은 사운드가 나네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의 가로 비율이 되게 깁니다. 가로 비율을 보면 제네시스 비율이에요. 지금 제네시스처럼 굉장히 긴데 보통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거든요. 다른 차들은 다 이게 짧은데 이 차만 가로로 되게 길어요. 이렇게 긴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시가 있고 그 위에다 추가로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높아지면 앞유리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낮춰야 됐고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이렇게 얇아진 것 같아요. 생뚱맞게 고급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놀랄만한 그런 비율이네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 생각보다 차가 고급지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디오는 4개의 스피커를 지원하는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요. 마음에 들죠? 인조가죽으로 시트를 갖고 있는데 인조가죽 시트가 꽤 고급스러워요.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옵션인데 5만원짜리 옵션이니까 검정색 선택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어 쪽에 있는 도어 트림도 이렇게 갈색으로 보여주니까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고급스럽다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중국 차들도 이 우리나라 포터 봉고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포터 봉고가 워낙 좋은 차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현대기아가 자동차를 잘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데서 사용됐던 이런 요소들 그대로 떼서 갖다 붙이면서 더 이상
트럭의 느낌이 아니라 승용차의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다. 그래서 아마 좀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인테리어로 좀 거듭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외관만 봤을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차 실제로 주행해 보면서 디젤 엔진에 비해서 이 LPDI 엔진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이 포터봉고의 장점,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잘 타고 있는 거죠? 이게 합법이야? 우리 합법입니까? 할만한데요? 탈만해요? 호빈도 과연 그럴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겠어. 아니, 말을 해야죠. 이 사람이 탔으면 말을 해야지. 무슨 지금 영상하는 사람이 아무 말 안 하면 어떡해요. 왼쪽 오른쪽은 3점씩 안전벨트예요. 근데 가운데는 2점씩 안전벨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는 지금 안전벨트 안 맨 걸로 보이시겠지만 실은 맨 거예요. 허리 벨트만 있는 비행기 벨트 같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죠. 여기 핸들 돌리는 것도 너무 이상한데? 이만큼 돌려야지 이만큼 꺾여? 핸들의 이 기어비만 조금 바꿔줘도 운전자들 정말 편할 텐데, 요거 조금 꺾는데 지금 180도를 돌려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뒤로 돌려야 되니까 2배로 힘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돌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쉬워. 근데 요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봐. 이게 쉬운가? 여기 되나? 힘들겠죠? 당연히 힘듭니다. 옛날에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옛날에는 파워 핸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돌려야 됐어요. 많이 돌려야 그만큼 힘을 덜 들이고서도 돌릴 수 있으니까. 자전거의 힘, 언덕 올라갈 때 많이 돌려야지 언덕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핸들 기어 비율을 그렇게 했는데, 요즘같이 파워 핸들 잘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음성인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길 안내 과천 이원 충전소.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이원 충전소. 잘 못 들었어요. 그게 못 들을 일이야? 이원 충전소! 죄송해요. 과천 이원 충전소로 가자.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원 과천 충전소로 가자. 다음 화면에서 블루투스 기기 등록 후 이게 왜 이럴까요? 이 말귀 못 알아듣는 거, 이거 뭔가 버그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안타깝게도 이 시승차가 기아 커넥트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기아 커넥트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말귀를 잘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기아 커넥트에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시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더우시면 제가 통풍 시트 틀어드릴까요? 틀어드리면 저만 시원합니다. 열선 시트도 있는데 열선 시트도 저만 따뜻한 열선 시트예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열선 따위 즐기지 마라 이건가?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 너무 이질적이야. 평소에 우리가 포터를 타볼 일이 간혹 있잖아요. 내 차가 갑자기 견인이 돼서 옆자리에 앉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럴 때 옆자리에 앉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터에 앉으면 대충 딱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소리가 커. 달달달달 글르르르르 이런 소리가 나고, 두 번째 진동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약간 이런 느낌. 장거리를 가고 나면 집에 가서 잘 때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세 번째, 냄새가 나요. 디젤 차는 냄새가 반드시 납니다. 처음에는 안 날 수 있는데 한 2-3년만 지나면 디젤 냄새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 차는 그 세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마치 전기차를 타는 것처럼 조용하다, 이런 착각까지 느껴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시끄럽게 예상되는데 그 시끄러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거죠. 일반적인 승용차를 탈 때 이 정도였다면 그냥 뭐 보통이구만 할 텐데, 트럭의 형태를 갖고서 이렇게 조용하니까 와, 극상의 편안함, 극상의 조용함,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자꾸 따끄락 따끄락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보니까 옆자리에 앉은 여자분의 귀걸이 소리가 막 나더라. 그렇게 조용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차에서도 지금 카메라 있는 곳에 따끄닥따끄닥 소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네요. LPG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언덕 구간, 뭐 3명이 타서 뭐 몇 킬로 되겠냐마는, 오늘 저희가 그래도 제일 무거운 사람으로 골라서 데려왔어요. 저희 한 300kg 되지 않을까? 아무튼 상당한 무게를 싣고서 가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LPG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언덕이었는데도 뭐 전혀 그런 느낌이 없네요. 근데 울퉁불퉁한 길 갈 때는 역시나 어쩔 수가 없네요. 봉고 정도의 자동차라면 그냥 감내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물 짐칸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짐칸이 완전히 비어있을 때 무게감이 더 나가긴 해요. 그렇다고 해도 동차일 때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지진 않네요. 일단 이 흔들림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버튼 뭔지 헷갈리시겠죠? 이거 사이드미러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를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트럭의 캡 모양이에요. 말이 되나? 최소한 창문이라도 그려놔야지 캡으로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내기 외기 전환하는 스위치입니다. 뭐 많이 가다듬어져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온도 조절창, 이것도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온도 조절창이 여기 있으면 여기 어디에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 조절하면 여기가 올라와요. 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프트 바이 와이어를 여기다가 요즘 기아차들이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근데 이 차만큼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프트 바이 와이어 없이 기계식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이네요. 어쨌든 뭐 비용이 가장 중요한 차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굳이 돈이 들어가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야, 와이퍼 업그레이드 됐네요. 와이퍼가 지금 하이브리드 와이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게다가 와이퍼에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뭐랄까, 벤츠급? 놀랍지 않습니까? 워셔액을 와이퍼에서 뿌립니다. 현대기아 모든 차 중에 포터 봉고만 와이퍼에서 워셔액을 뿌리는 최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차가 나가는 느낌은 되게 신선하네. 기어 시프트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웅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좋네요. 근데 신기한 점은 이 차가 지금 LPG 엔진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LPG 엔진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보통은 LPG 엔진도 한 5,000, 6,000 rpm까지 올라가는 그런 엔진들인데 근데 이 차에 있는 LPG 엔진만큼은 아주 독특합니다. 디젤 엔진하고 똑같아요. 사용하는 rpm을 기존 디젤 엔진을 타던 디젤 포터 운전자들이 여기로 넘어왔을 때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RPM이 레드존이 4000rpm에서 시작해. 가솔린 엔진이나 LPG 엔진 중에서 4000rpm의 레드존이 찍혀있는 차는 처음 봤는데 이게 포터 디젤이 이렇거든요. 포터 디젤하고 비슷한 주행 느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하려는 사람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저 지금 연료가 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 167km로 떠 있네요. 그러니까 연료를 가득 채웠을 때는 한 400km 조금 못 미치게 주행한다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주행 가는 거리는 디젤에 비해서 주행 거리가 좀 짧아서 충전소를 조금 더 많이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은 들 것 같아요. 오디오를 한번 들어볼까? 포터를 타면은 음악을 이런 걸 들어줘야죠. 요즘 누가 이렇게 이런 음악 듣습니까? 자, 뉴진스 틀어주세요. 뉴진스. 되게 신선하네. 느낌이 되게 희한한데? 차는 인테리어가 되게 올드 스타일인데 여기 슈퍼샤이 같은 걸 트니까 뭔가 좀 새로운 느낌? 그런데 생각보다 의외의 모습. 사운드가 좋아. 보여지는 것보다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되게 좋은 게 트위터가 좋아요. 트위터가 지금 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오디오를 신경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트위터 여기다 박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가려지니까 여기 가려지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방향도 꺾고 최대한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가 나오는 소리가 간섭받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든 트위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뭐 이런 데다 박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비용을 들일 수는 없으니까 비용은 최소화하되 어쨌든 난 소리를 만들어내겠다 라는 그런 의지. 사운드 엔지니어가 정말 신경 많이 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랜저 스피커 14개, 아반떼 스피커 8개. 이 차는 스피커가 몇 개일까? 이 차는 스피커가 2개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는 이 차는 4개예요. 트위터까지 포함해서. 스피커가 4개인데 그래도 이 정도 소리 낸다는 건 대단한 기술이다. 자, 코너링 성능 한번 살짝 보도록 할까요? 이게 안 넘어지는 건 진짜 용하다. 이 차의 주행 감각은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기술력 아니면 뭐겠어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술력,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이 차는 승차감이 중요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짐에다가 많은 것들을 할애하고 이 운전자가 불편을 겪게 하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인데 그런 시기가 꽤 오래됐던 것 같고요. 요즘 들어서는 우리나라 운전자들도 소득 수준도 많이 올라오고 운전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것들, 돈을 좀 더 들이고서라도 운전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편안하냐 라고 봤을 때 사실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앞과 뒤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뒤쪽 서스펜션이 너무 단단하니까.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할 때 앞쪽과 뒤쪽이 이렇게 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트럭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짐을 1톤을 실어야 되니까. 1톤을 실는다는 건 말이 1톤이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지간한 자동차에 사람 다 타봤자 한 350km, 승용차에 사람 가득 차도 400km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2명 타잖아요. 게다가 기껏 타봐야 140km. 그러니까 1톤이라는 거는 저런 자동차 한 대를 그냥 뒤에다 싣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서스펜션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뒤쪽의 스프링은 보통 스프링이 아니죠. 보통 코일로 만들어진 이런 스프링을 기대하겠지만, 이 차는 판으로 만든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더 엄청난 짐을 실어도 차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차의 서스펜션은 당연히 단단합니다. 과속 방지턱 넘을 때 당연히 불편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구의 자동차 만드는 모습을 살짝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독일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유럽의 자동차 만드는 모습을 보면 운전자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더욱더 편하게 장기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능률도 오르고, 그래야 더 많은 짐을 잘 실어 나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수 사업자들도 운전자들에게 좀 더 편한 차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운전자의 승차감, 그리고 운전 편의성, 이런 것들을 점점 보강하고 있는 추세죠. 포터나 봉고 같이 이렇게까지 험한 자동차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극단적인 개발도상국에나 있음직한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로 이음매를 가는데, 도로 이음매가 이미 많이 파졌어요. 지금 이거는 부실공사에 가깝죠. 그럼에도 보통 승용차를 타고 가면 그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 포터는 이런 도로의 잔 충격, 도로의 작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여실히 느끼게끔 만들어져 있네요. 앞쪽이 넘을 땐 그래도 괜찮은데 뒤쪽이 넘을 때 그 충격이 훨씬 큰 걸 느낄 수가 있네요. 근데 승차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현대 포터와 기아 봉고는 승차감이 엄청나게 향상된 자동차긴 합니다. 정말 많이 향상돼서 이제는 승용차를 타는 기분으로 탔을 때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종류의 트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승차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이 실리면 확실히 이거보단 좋을 거예요. 짐이 안 실려 있으니까 더 승차감이 나쁘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나가는 느낌 훨씬 좋네요. 기존 포터 봉고 디젤에 비해서 훨씬 좋은 가속력을 보여주고요. 기존에도 봉고 LPG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존에도 봉고 LPG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봉고 LPG는 이상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자동 변속기를 안 내놨어요. 수동으로만 변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판매량이 적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5단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편의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변속 충격도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지금 봉고를 타고서 이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낯선 기분이 드네. 자, 여기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와도 되나? 저기 되라고? 오일뱅크로 가라고. 이제 포터 봉고 디젤 단종됐고요. LPG 충전소 이원에 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자, 한번 충전해 달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야, 전 이거 처음 봤어요. LPG 셀프가 있네요. 야, 이거 셀프 처음 해봤어요. 여러분들 해본 분 계십니까? 충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됐어.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우와, 우와, 이게 되네. LPG 충전을 셀프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군요. 와, 신기합니다. 그리고 충전구 여는 거, 이것도 이전에는 열쇠 갖고 열고 막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눌러서 여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훨씬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이런 거 셀프 충전까지 고려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TT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좋네요. 4만원 들어갔습니다. 4만원. 일단 충전을 마쳤으니까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리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이거 누가 붙였어? 누가 어느새 이걸 붙였어? 아, 역시 빠르네. 이 오렌지 카드는 다들 갖고 계시죠? TT 트럭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기존의 오렌지 카드에 적립되는 금액의 3배가 넘는 1000원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고 하니까 이거 잘 사용하면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난 포터나 봉고 없는데요 하는 분들도 화물차 LPG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QM6 퀘스트라는 화물차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차를 가지고도 화물차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이것도 E1TT 트럭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조금만 잘 챙기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 그러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E1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포인트를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CU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E1 하면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프로스펙스와 E1이 같은 회사인 거 알고 계셨어요? 프로스펙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현금과 비슷하게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적립해 놓으면 사실상 그냥 현금 적립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상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연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터 봉고는 정말 우리나라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잖아요. 기발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터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화로차는 다 포터 봉고야. 포터 봉고 뭐 이런 차들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택배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체국 차도 다 포터 봉고야. 지금 저기 보세요. 데스커 지금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책상도 배송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포터 봉고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중요한 차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파워트레인 진작에 나왔어야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LPG가 나왔다는 건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런데 차가 변화의 폭이 이거밖에 없다는 건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자, 이제 와인딩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우야, 이건 스포츠카랑 반대네요. 아래로 내렸을 때 기어가 다운되고 위로 올렸을 때 기어가 업됩니다. 원래 기아 자동차들은 이렇지 않거든요. 기아의 다른 세단이나 승용차하고는 반대로 아래로 내렸을 때 시프트 다운이 되는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터 봉고의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에다가 원래 주차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요런 데다가 이렇게 딱 주차해 놔도 자연스럽습니다. 저게 뭐 작업이 있나? 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포터 봉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차다. 농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산을 올라갈 때 출력 당연히 부족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올라가요. 물론 짐이 없는 상태지만 제가 옆에 짐을 지금 100kg씩 실어놨기 때문에 뭐 300-400kg 정도 실으셔도 그렇게까지 언덕 올라가는데 문제될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 출력에 있어서 159마력 159마력이면은 사실 이 정도 트럭, 뭐 여기에 1톤 정도 실었을 때 굉장히 여유롭진 않겠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그렇게 느끼진 않으실 겁니다. 특히나 토크가 중요한데 LPG 엔진의 대부분은 토크가 조금 부족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차의 LPG 엔진은 무려 30kgm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디젤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토크, 그리고 출력은 훨씬 더 높은 출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PDI 엔진 사용했을 때 아마 기존보다 더 잘 달린다, 이렇게 많이들 느끼게 되실 것 같네요. 연비는 지금 누적 정보를 보면 연비가 7.8km/L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7km의 연비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충 주행해도 이 정도는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8 정도의 연비를 자랑한다면 기존의 디젤하고 비교했을 때 연료비에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느껴지실 걸로 예상됩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요즘 1,600원, 그리고 요소수도 별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디젤 연료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차는 LPG니까 기본적으로 디젤보다 한 600원, 700원, 어쩌면 그 이상 저렴하실 겁니다. 디젤 연비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연비를 보여주네요. 기존 LPG 엔진의 생각들, 그런 것들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LPDI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LPDI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기존까지 우리가 알던 그 LPG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출력을 다소 희생하면서라도 연비가 좋은 쪽으로, 그리고 토크가 높은 쪽으로 봉고 전용으로 엔진을 튜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LPDI는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다양한 차에 LPDI를 넣게 될 텐데, 뭐 SUV나 세단 같은 승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LPDI를 사용하게 되면 이 LPDI의 성능이 또 얼마나 좋아지게 될지, 그런 것들도 기대해보는 재미가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봉고 LPG 터보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동안 LPG 시장이 많이 축소됐는데 이제 이 차로 인해서 LPG 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될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대안이 없는 정말 최고의 화물차로 다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디젤 포터, 디젤 봉고가 단종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동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포터나 본거보다 훨씬 더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서 더 향상됐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 즐겁게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닐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텔레비 오카 리뷰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